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과 관련해서 연장은 이제 절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찬 생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 상담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기간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 올해 5월 9일 종료 예정에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정지역 내 자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팔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제도 자체를 좀 살펴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게 됐을 때 6에서 45%가 기본 세율인데요. 네. 여기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20%를 가산하고 또 3주택자는 30%를 가산해서 최대 45% 구간에 30%를 가산을 했을 때 75%, 거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최대 실효세율이 82.5%에 달하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양도 시점의 적용 기준은 잔금일과 또는 이제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잔금을 최종적으로 완료해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크게 한 두 가지 목적의 배경이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작년 6월 27일 대책, 9월 7일 대책, 10월 15일 대책 세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다주택자 중과를 통해서 시장의 매물을 증가를 시켜서 그 집값 안정을 깨야겠다는 그 단기적인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는 부동산 시장에 너무 자금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기업들이나 주식시장 쪽으로 조금 이전을 시켜서 좀 긍정적인 좀 더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그 중과 유예를 이제 종료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뭐 가진 사람 말고는 오를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죠. 네. 이제 투자 수단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강원도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까? 네, 많이들 궁금해서 전화를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비조정 지역인 강원 지역 소재 아파트는 양도세율 중과 대상이 아닌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중과 기준은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조정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 5월 9일 유예 조치가 만약에 종료가 되면 대상 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금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중과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면 그럼 강원도 부동산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도권 그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일단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강원 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강원도는 그동안 이제 수도권 투자자들이 세컨 하우스나 아니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그 아파트들을 투자로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중과 유예 종료 기간 아까 5월 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때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계약을 완료하려는 조정 지역 투자자들의 물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주택자들이 강원도 부동산을 이제 먼저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강원권 부동산을 먼저 팔게 된다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미분양 해소도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요. 시장 전반적인 매물이 증가하고 매수 수요가 감소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침체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실수요가 좀 부족하고 인구가 좀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선호 단지별로 온도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가 좋고 실수요가 있는 곳은 그나마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부분적으로 조정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의 집이 좀 더 잘 팔리기를 바라야겠네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런데 수도권 같은 조정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 강해질수록 이제 강원도는 그래도 조금 오르는 게 낫지 않겠냐. 뭐 풍선 효과 바라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수도권을 규제하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지방이나 비수도권에 있는 주택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2025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네. 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촘촘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까지 이제 종료가 되고 부활이 된다고 하면 비규제 지역인 지방은 이제 기반 시설이 좀 잘 갖춰진 지역으로 이동하는 정도의 선별적인 어떤 풍선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빨리 집을 파는 게 가장 이득일까요? 좀 따져볼 게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강원도처럼 이제 비조정 지역 내에만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사실은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강원도에만 세 채 있다 이러면 네, 상관이 없습니다.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정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유예 기간 내 매매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유예 기간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과세율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분명히 커질 수가 있고요. 네. 또 본인의 보유주택 구성이라든가 보유기간, 또 양도 차익, 양도세, 보유세, 재산세 등을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제 무주택자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기다려야 되나? 이거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을 구매해야 될까요? 이 무주택자들이 고민이 큰 시기이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몇 년 전부터 강원권 그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벌써 재편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투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매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커지게 되고요. 향후 금리도 조금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본인 여건과 본인이 원하는 구비 요건에 맞는 물건을 골라서 답사를 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두르지 않고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금 양도세 감면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정부가 일단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을 했을 때 저희가 속칭 세컨드홈 특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도내 대부분 지역 16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12곳이었는데 어쨌든 원주하고 춘천을 제외하고는 제도의 그 1주택자로 예. 대우를 해준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